김건희가 오늘 이제 10시에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수사기관의 첫 출석 조사를 합니다. 과거에는 뭐 어디 경호처 건물에 가가지고 조사 같지도 않은 조사 받고요. 결국 면죄부도 받았고요. 오늘 수사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려울 건 없어요. 김건희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 거고 이제는 네. 뭐 여러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불과한 거죠. 근데 이 범죄자의 혐의가 특검에서 법률상 정해놓은 것만 하더라도 갈래친 게 16가지잖아요. 네. 근데 수사를 하면 할수록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목걸이는 그거 하나냐 뭐 이런 식으로 주가 조작은 그거 하나냐 하는 식으로 계속 지금 새끼를 쳐 나가는 중이거든요. 김건희가 윤석열 재임 기간에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 앞으로 파헤칠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게 또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여죄 추궁해야 될 여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 특검 기간 동안 이게 다 밝혀지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예. 오늘 특검에서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100쪽 분량이 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간출이어서 100쪽이라는 거예요. 한 번 간출인 게 100쪽이라고 아니라. 하는 것은 질문만. 질문이 100개란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럼요, 훨씬 넘죠. 네. 100페이지라는 거죠. 예. 질문지만. 예. 그럼 답변까지 포함하면 이건 뭐 수백 쪽 넘어가는 거고 네. 간출이었는데도 100쪽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수사를 하게 되면 제2, 제3의 이제 혐의들이 계속 밝혀질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수사를 당장 어떻게 한다만이 아니라 예. 이건 정말 뿌리를 뽑겠다, 발본색원한다는 마음으로 특검을 연장하는 것 또는 뭐 나중에 안정적으로 뭐 경찰청 국수본이 사건을 가져와서 추가 수사를 한다는 것 이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죠. 예. 자, 100쪽이면은 그 질문만 물어도 하루가 다 갈 것 같은데 답변을 안 들어도 근데 뭐 김건희가 수사에 순순히 응하지는 않겠죠. 뭐 답변은 다 한다고 하던데. 뭐 우울합니다라는 정도 답을 하거나 그러겠죠. 예. 그리고 어떻게 하든 김건희도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이판사판이죠. 뭐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식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자기 방어가 안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자기 범죄를 부인하는 그야말로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모습만 부각될 테니까 피의자 입장에서는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자기 범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기에도 좀 못하고 그러니까 엉거주춤한 태도를 일관할 것 같습니다. 경찰 수사 전문가이신 오창희 국장님 보시기에 뭐 같은 수사니까 오늘 김건희를 부른다. 또 100쪽 넘게 그 질문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 저간에 또 여러 사람들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또 네, 했죠. 구속도 시키고 그랬잖아요. 특히 이종호는 또 구속이 됐습니다. 보시기에 김건희는 지금 구속이 확실시 그럼요, 100%죠. 확실시가 아니라 그야말로 100%고 아니 김건희를 구속 안 하면 누굴 구속해요? 그렇죠. 라는 예. 거죠. 예. 그래서 구속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네. 저는 김건희 카르텔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도 움직이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확인하잖아요. 예. 그럼 그 사건뿐이겠냐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삼부토건뿐이냐, 뭐뿐이냐라고 네. 물어보면 글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관심 오직 그런 데 있었을 테니까. 네. 그러면 추가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 굉장히 많고 네. 그 과정에서 예. 그러니까 김건희와 연계가 된 범죄 집단 또는 범죄 행위를 한 사람들, 기업, 뭐 어떤 기관, 뭐 여러 주요 포스트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다 추려보자는 거죠. 그래서 털고 정리하고 가자는 거예요. 기업도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국가 공조직도 제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저는 뭐 그 과정에서 ODA 같은 거 되게 중요한데 한국이 ODA 많이 안 하는 나라거든요. 네. 일본에 비해서도 훨씬 적게 하는데 네. 왜 ODA는 캄보디아만 있냐? 그러면 이게 ODA 관계된 여러 부서들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교 라인들도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솎아내자는 거죠. 차지에 그러니까 뭐 나라를 새로 만든다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김건희 같은 권력형 비리와 연관이 됐던 범죄 혐의자들은 솎아내고 가야 된다. 네. 그럼 그 과정은 뭐 그냥 생략할 수는 없는 거죠. 특히 그 캄보디아 ODA 관련해서 통일교가 굉장히 애착을 가진 이슈였어요. 그래서 어떤 공적 지원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통일교의 이득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근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김충식 메모에서 통일교와 그 김건희와 캄보디아를 적시한 그런 메모가 발견됐다는. 네. 아니 그러니까 언론 보도는 뭐 한겨레 보도 같은 경우에는 저 권성동이 한학자한테 큰절하고 쇼핑백 2번 받아갔다. 네. 대선 전에 받아가고 대선 후에 받아갔다. 그럼 정말 참. 쇼핑백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5만 원권이 얼마 들어갈까요? 많이 들어가겠죠.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벌인 거죠. 정말 더러운 네. 놈들입니다. 정말 네. 더러운 놈들이에요. 진짜. 그리고 거기 가서 절하는 그 유명한 국회의원 또 뭔가 하는 뭐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한학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사 제대로 하고 책임을 물어야죠. 그렇죠. 예. 그 사람이 뭐 참 엄마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돈 받아갔던 권성동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수사 제대로 하고 책임을 물어야죠. 그럼요. 예. 이게 일단 과거와 현재가 있다고 할 때 과거의 부패 세력들이잖아요. 과거의 범죄 집단 이 범죄를 야당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단죄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여튼 이 윤석열 김건희 이 일가가 뿌려놓은 범죄 씨앗들을 제대로 수거하고 제대로 처벌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야 현재에서 제대로 미래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건 단호하게 응징해야 되는 범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가 구속돼서 매우 의미가 깊은 것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다 감옥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이제 더 이상 윤석열 김건희를 옹호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뭐 우리가 잘 모르지만 김계리 같은 사람은 또 좀 당분간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이 개몽돼서 계리가 된 그 사람. 독특한 분이어서 네, 그런 사람들 말고 네네. 진짜 그렇죠. 권력의 그 풍향계를 항상 눈여겨보던 사람들이 야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부부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근데 사실은 그동안 윤석열 머리 위에 김건희가 있었기 때문에 김건희가 밖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직까지 내란이 종식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미지도 있고 또 네. 실제로 김건희가 어떤 카드를 들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설치고 다닌 사람이었는데 소위 캐비넷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지 뭐 이를테면 경찰에 정보 보고를 하잖아요. 경찰 네. 정보 파트에서 예. 대통령만을 위해서 하는 건데 네. 그 정보 보고를 대통령만 받아봤을까? 윤석열만 받아봤을까? 아니 비아폰을 뭐 남편하고 같은 걸 썼다고 특히 했잖아요. A급을 썼다 그러는 예.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뭐 여러 가지 경찰 정보만이 아니라 검찰 정보도 있고 국정원 정보도 있는데 그걸로 또 주가 조작했을 것이 확실하고. 그런 각종 정보가 김건희에게 집중됐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어떤 공무원이 예. 국정원의 어떤 공무원이든 예. 뭐 누구누구 특보만이 아니라 네. 또 어떤 경찰 공무원이든 누구든 간에 그 라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김건희 라인. 예. 김건희에게 충성하고 김건희에게 정보를 갖다 바치고 김건희에게 온갖 이익될 만한 일들을 했던 라인들 이걸 솎아내야죠. 그 작업을 진행해야 되고요. 이거는 뭐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또는 경찰이나 뭐 검찰 또는 여러 공수처 등 수사기관 입장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네.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 우리는 지켜봐야 되겠죠.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최근 거론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을 미끼로 한 주가 조작은 상상을 초월하는 국정농단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해당 기업 관계자가 구속됐고 당시 외교부 장관까지 조사하는 거 보니까 심상치 않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 예정도 없이 전격 방문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터에 찾아가 재건을 미끼로 특정 기업을 끌어들여서 주가 조작을 도와주었다면 천인공노할 국사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지금 이맘때 하시는지 좀 모르겠지만 뭐 말은 맞죠. 예. 정말 끔찍한 거죠. 네. 남들이 고통 중에 있는데 그 고통을 외면하면서 거기에도 어떻게 빨대 꽂아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벌 궁리만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라는 작자들이. 그러니까 단죄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단죄의 범위가 이제 김건희나 윤석열이 이제 구속되면 우리의 시선은 김건희나 윤석열에 꽂히게 되잖아요. 저 거기서 멈추지 말자는 거예요. 네. 김건희가 그렇게 범죄를 저지를 때는 집사 역할을 하는 사람, 뭐 김아무개, 뭐 이런 이아무개 이런 한두 사람이 협력으로 된 게 아니라 국가기관의 공조직이 함께 움직였잖아요. 움직였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종섭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종섭이 호주로 도망갈 때 그 출국 금지가 돼 있는데 그걸 풀어야 되는데 풀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인호공이라고 당시 법무 차관이었잖아요. 네.
그럼 왜 그랬냐면 지인이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음. 무슨 법무부 차관하고 국방부 장관이 특히 군대도 안 갔다 온 여성이 무슨 지인 관계를 맺을 기회가 얼마나 네. 있겠어요. 그냥 누군가의 지시죠. 그러면 법무부 차관이란 굉장히 중요한 고위공직자가 네. 이종섭을 도망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 거잖아요. 네. 이건 범인 도피죄에 해당하는 범죄예요. 네. 이걸 그냥 묻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가 법무부 차관을 지냈던 장관을 지냈던 무엇이든 간에 네. 제대로 단죄해야 되고 이 일을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우리가 감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 이제 이런 국사범 소리를 들을 범죄를 저질렀다. 네.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런 말을 했다면은 그 이상의 범죄도 가능했을 집단이다. 그런 생각도 아니,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봤잖아요. 네. 그때 삼부토건 같은 거 상상 못 하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현직이 돼서도 주가 조작을 하는구나. 이미 주가 조작권 때문에 후보 시절에 네. 굉장히 곤욕을 치렀는데 대통령 됐어도 더 열심히 주가 조작한다. 이건 진짜 뭐 그렇죠. 양심이 스테인레스로 돼 있지 않고서야 양심도 없고 겁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이 하나의 회사만 가지고 주가 조작했을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동안 주식이 이례적으로 뭐 뛰거나 뭐 이런 거, 예. 뭐 무슨 기획 같은 냄새가 나는 것들은 사실 수사를 해봐야죠. 네. 목걸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한두 개만 받았을까? 네.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그러면 사실 김건희가 했던 목걸이 같은 거 쭉 스캔해가지고 전수조사 같은 거를 역량을 투입해가지고 해야죠.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그럼 제2, 제3, 제4의 범죄들이 나올 거고 김건희에게 돈 갖다 주고 싶은 사람이 한 학자밖에 없었을까? 그럼. 하면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렇게 돈을 매기면서 뇌물을 주면서까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또는 어떤 자리를 얻으려고 했던 숱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 사람들이 이제 부패 세력이잖아요. 예. 이 세력들은 단죄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저는 이런 상상까지 하기 싫은데 이 정말 윤석열 김건희 시대에 참 어처구니 없는 참사로 인해서 희생된 분들이 많이 네. 있었잖아요. 혹시 이게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가 아니었다면 뭐 그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나 현재로서 방치라는 의심은 들죠.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방치했다는 네네네 의심. 그렇죠. 왜냐하면 할로윈 앞두고 당연히 이태원은 언제나 그랬는데 왜 그날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 그리고 방치도 기획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전에 지구촌 축제라고 음식 뭐 축제 했는데 그때는 차도까지 다 개방했는데 그거보다 할로윈 때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태원에 몰릴 걸 알죠. 그건 누구나 네. 아는 거예요. 예. 그냥 이태원에 살지 않아도 아는데 근데 왜 용산경찰서, 용산구청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나? 네. 뭐 대통령실 주변에 지원을 해달라고 그랬는데도 지원을 안 해준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 주변에 집회 상황이 있었지만 집회 인원도 뭐 수십 명 정도로 적었는데 그런데 왜 경찰서장과 경력은 그쪽에만 거기 네. 뭐 사실 한 블록 차이거든요. 예. 지하철로 한 정거장 차이인데 네. 삼각지역과 녹사평역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왜 그랬나 이건 의문이고요. 이것도 철저하게 수사해야죠. 그러면 어떤 손길이 느껴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태원 참사 직후에 윤석열 부부가 하고 다녔던 짓거리들 있잖아요. 네네네. 뭐 추도라고 해가지고 쇼핑하듯이 뭐 기천불 돌아다니고 이런 거, 예. 이런 과정들은 저는 수사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요. 혹세무민에 멈추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아주 비참한 상태, 아주 끔찍한 죽음들 앞에서 자기에게 정치적 불이익이 없게 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농간을 부리는 장면들은 전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김충식 네. 그 사람이 수첩에 무한공항 정비 관련 업체 대표의 명함이 끼어져 있었어요. 그 명함은 그 당사자로부터 받아야 가능한 것이고 또 그렇다면 실제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일 텐데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기억을 못한다고 김충식이 어떤 사람인지 뭐 알만도 할 텐데 참 그게 너무 아니 그러니까 수상합니다. 만약 그런 의혹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돌아가신 끔찍한 참사 글쎄 말이에요. 아닙니까? 그리고 예. 그 고통이 뭐 1, 2년 지난다고 해서 아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요. 그 가족들은 지금도 길거리 곳곳에서 예.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진상을 그럼요. 밝혀달라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책임 있는 수사기관이 나서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헛짚은 것일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예. 오해면 풀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정말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만약 이상한 기획이 있었다면 네. 이건 정말 때려잡아야죠. 그러니까 이거냐 저거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정말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